김용현 6월 27일 석방 예정이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7월 1일, 네. 여인영 박첨 사령관도 7월 1일, 박한수 계엄사령관 7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7월 6일 석방 예정이다. 노상원도 24일인가 그래요. 노상원은 상대적으로 약간 늦게 이제 구속됐으니까 조금 더 기간이 있겠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이런 것 좀 챙겨야 돼요. 구속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연장을 하면 그 건으로 이 6개월이 되는데 아마 유력한 혐의는 이제 직권남용. 이건 다 내란 혐의라서 직권남용으로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다급해지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 풀어주는데 법원이 그럴 때는 이제 직권으로 풀어줄 때 보석으로 여러 조건을 좀 누구 만나지 말고 이게 거주지 어디로 제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재판부가 지금 직위원 재판부인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직위원 재판부도 지금 특검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은 재판부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 얘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특검에서 할 수 있게 그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빈정상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빈정상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되게 옳지 않은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그럴 수 있다 싶은 게 검찰개혁 직위원 같은 사람에게 빈정 정도 표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더한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5명이 이제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한 내용이 어제 있었고 이 내용은 뭐 그냥 기소 수사 분리한다라는 대원칙 안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 그리고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을 세우고 또 수사를 할 중수청을 세우고 그것을 좀 조율하고 관리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고 요게 이제 법안 4개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외에 또 조국혁신당에서 안이 나오면 뭐 토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거고 그 검찰개혁 내용은 사실은 뭐 많이 들은 내용들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컨셉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뭐 이런 데 지금 방점을 두고 기조를 살리고 앞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고 검찰개혁의 속도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의회에서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그런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전부터 해왔고요. 예.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법개혁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법개혁을 행정부에서 한다 이러면 이게 상권 분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사법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검찰의 칼을 들고 사법부에다가 들이댄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사법부의 반감들 그리고 우리가 야당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겪었어요. 그럼 사법개혁은 누가 하느냐? 사법개혁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가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사법부 스스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뽑아준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집행권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대신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을 가지고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똑같습니다. 검찰개혁도 물론 행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훨씬 좋습니다. 아니 그 왜 공소청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기소를 담당한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공소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 또 역할이기도 그런데 하죠. 그거는 이제 뭐 법률 전문가니까 하라고 그러고 그 수사하고 싶은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 그럼 이 사람들 중수청 가라는 건데 네. 그럼 검사 이름 달고 중수청을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중수청에 가면 수사관으로 다 통일해서 검사가 아니고 검사라는 말을 안 쓰고 수사관으로 한다 그러는 거고 1급부터 7급까지 급을 나눠서 나눠준다는 얘기고. 수사 그 검사의 그 직위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예요. 영장 청구권 때문에 검사라는 맞아요. 타이틀을 저는 개인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중수청에서는 영장 청구권을 원래 안 주기로 돼 있었죠. 이거 기소하고 수사하고 분리했다라고 다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거는 기소 독점이거든. 맞아요. 기소 독점 권한을 해체하려면 기관별로 기소를 따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미국 보면요. 우리 러셀 웨폰이나 뭐 이런 거 뭡니까 다이아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옛날 영화들만 아시네요. 네. 러셀 웨폰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멜 깁슨이나 저기 뭐 멜 깁슨 젊었을 때 윌리스나 이런 사람들 영화 보면은 뉴욕 주 경찰, 뉴욕 시 경찰, 그렇죠. FBI, CIA가 막 경쟁해요. 그리고 주 검찰하고 주 법무부 장관도 막 등장해. 서로 영역 뺏으려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경쟁도 되지만 인권 보호도 되는 거거든요. 서로 견제도 되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 검찰 개혁을 한 번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해야 되고 남들이 잘 이야기 안 하는 거 제가 하나 주장하자면은 저는 대검을 없애야 된다고 봐요. 전부 다 분권화 지방별로 분권화 시켜버려야 된다.
지금 이게 검찰청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더라도 공소청이 중앙청이 존재하잖아요. 중앙청의 기능을 확 축소해버리고 광역 시도별로 쪼개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권역별 이상 교류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중앙 권력이 돼가지고 국가를 흔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고등검찰 필요합니까 사실? 그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항고 사건 때문에 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기 수사 제기 같은 거 시키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이제 그 지방 검찰청에서 잘 못했던 사건들 들어오면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많아요. 고검에서 예. 옛날에는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약간 한직이라는 느낌도. 윤석열이 거기 다니면서 놀고 먹고 있잖아요. 네, 고검 갔을 때 이제 한직 그러니까 그런 뭐 안 좋았던 부분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개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예. 우리 이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 좋다. 네. 우리 제작진이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저 박찬영 비평가가 빵빵 터져요. 오늘 예. 아주 좋아요. 그 요새 네. 그 OTT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들 나오는 요새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다이아드 추천드립니다. 미치겠다. 리셀 웨폰이 멜 깁슨이 되게 젊을 때예요. 진짜 청년 파릇파릇한 그렇죠. 청년일 때. 예. 한 40년 됐네요. 그런데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개봉했을 때는 멀티플렉스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페니슐라님인가 그분이 나는 왜 이걸 아는 거야? 너무 슬프다고. 뭐 알 수 있죠. 뭐 좋은 추억입니다. 예. 다이하드 브루스 윌리스. 웬 말입니까? 지금 브루스 윌리스 지금 어떻게 아파요. 아프잖아요. 예. 연세도 많으시고. 몰랐어요? 예. 투병 그 중이세요. 우리 박진영 비평가 머릿속에 브루스 윌리스는 아직도 근육질의 남성이겠지. 놀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87년에 나왔던 영화네요, 다이하드가.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맞네. 예. 40년 됐네. 전두환 때 나온 영화예요. 38년. 그럼 여기도 말이 달라졌을 수 있겠네 수사권이. 예. 웬일이야. 87년 예. 일편 개봉. 6월 항쟁 전에 나온 영화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와. 자, 나 87학번인데.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 처음 가서 느낀 그 감정을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뭐 집기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도를 통해서 JTBC 보도로 나온 겁니다. 대선 2주 앞두고 방첩사에서 파견온 인력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PC 그리고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증거인멸로 보이는 것이고요. 증거인멸에 군을 동원했다. 세상에. 이것을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시했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고발해서 입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요. 네. 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 기록물법, 그다음에 그 현장이 내란과 김건희 관련 범죄 혐의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증거인멸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물파손, 그다음에 뭐 국가재산 손실, 예.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 건데 법을 그렇게 모르나? 아니 감내할 법을 알아도 법을 알아도 더 큰 죄가 있으면 그걸 감추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게 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더 큰 죄는 감출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판례 같은 것도 다 이게 다 결제 서류만 파기했다고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따라서 결제 전 서류도 전자 서류도 소스 코드도 훼손하고 이러면 다 처벌했었거든요. 그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감춰야 될 게 훨씬 크다면 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유리하니까. 근데 정진석 실장은 왜 그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지. 그러니까 이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요. 지금 이 군인들이 주로 이제 구속이 돼 있잖아요. 내란 관련해서. 뭐 최고 지휘관들만 지금 구속돼 있죠. 하드웨어요. 예. 실제로 내란을 기획하고 지휘했던 소프트웨어는 딴 데 있다고. 그 페이퍼 쓴 사람 따로 있을 거예요. 김용현이 페이퍼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 누굽니까? 최상목 씨한테 국보위 관련되는 것들. 그 김용현이 그런 정도 지식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 분명히 안에서 기획했던 사람, 내란 기획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군 세력은 아닐 것이다. 군 세력은 아니죠. 민정 관련 법조인일 수도 있지만은 법조인보다도 정치 전반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진석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방법을 써서 모든 그러니까요. PC를 예. 다 파쇄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고 직원들한테도 니네 빨리 나가라 이제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엄청난 뭐 지금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도 나오는 내용들 보면 그 전 정부 대통령실의 그 소위 말하는 어공들 있잖아요. 네. 어공들 한 80여 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규정대로 지금 임금은 다 받고 있고 그러니까 출근은 안 하고 있는데 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첩사 군인들이 와서 뭘 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PC라든지 아니면 뭐 종이 자료로 있는 거 파쇄한다는 것도 있는 거지만 하드 디스크라든지 네. 이런 뭐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퓨터 자체도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수사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일단. 그러니까요. 네네.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파견온 이 어공들 그러니까 뭐 별정직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는 예전에 뭐 김건희 라인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직원들도 그나마 상식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억울할 거예요. 윤석열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을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도 윤석열 씨하고 막 밥 먹고 기뻐하고 선거철 되면 웃으면서 또 웃으면서 나오잖아요. 만나주고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진짜 그 인권주의자예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반대주의자. 건강은 그런 건강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되게 위험한 발언인 것 아무튼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이게 전 정부 대통령실에 네.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정황들 이게 지금 앞서 얘기했던 군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 그 뭐 어찌됐건 공직에 있는 사람들 네, 아니겠어요? 네. 이 사람들의 지금 행태는 보면 내란이 ING 중이다.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볼 볼 수 수 있는 있죠. 거죠. 지금 해명을 내놓은 걸 보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44조 6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조항이냐면 일단 이관을 다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통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대통령 기록관에 제대로 이관했고 그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파기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관을 할 때 그 컴퓨터 모니터 하드 이런 걸 갖다 주진 않을 그게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기록관에 제대로 이관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이거 다 기물 파손죄 될 거라고 하시죠. 이게 손괴죄예요. 이거를 파손하고 없애고 버려버릴 권한은 없는 아니 거예요. 공공기관에 있는 것들은 다 일련번호 붙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거를 그리고 정해줘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하드웨어를 두 개 씁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은. 예. 두 개 쓰는 외부망, 이유가 내부망. 외부망, 내부망 따로 쓰는 게 이제 외부에 이제 그 정보 침입으로부터 해킹으로부터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서버로 바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완벽하게 삭제 불가능할 거예요. 바로 자동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거인멸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안 썼거든요. 그런 또 노하우도 아니요, 증거인멸 한다 하더라도 저는 다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술 수 있는 건 다 부숴버렸다는 그러니까. 거라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예전에 뭐 일이에요. 우리 저 디가우징 이런 얘기 들었죠. 디가우징. 네. 막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법꾸라지라는 말을 이래서 듣는 거예요. 저 디가우징 이게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파손을 해도 완전히 전자적 방법으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아유야. 근데 윤재순 씨가 잠깐만요. 여기 연결되네. 지금 KTX 안에서님이 10만 원짜리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이에요? 나도 아니 저 제작진분들이 너무 놀라서 난 저는 지금- 속보 같은 줄 알았어요. 나도요, 지금 되게 지금- 중요한 속보가 이거 저기 제작진들 빵 사줍시다. 밥 사드려요. 아니 동접자가 지금 14,000명이에요. 그래요? 여기 다 이게 모변덕입니다. 모변. 진짜로. 박신영 씨 때문이죠. 빵빵 터지는 정치비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1인당 한 4, 5천씩은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 모아놓으면 뭐가 돼도 되는 겁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KTX 안에서님. 감사합니다. 제가 뉴스다이브에서 이게 1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근데 올라오거든요. 되게 크게 떠요. 되게 긴급 깜짝 뉴스처럼. 놀랐어요. 나는 정말 10만 원 슈퍼챗 감사한데 이거 보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방송이 중단되는 거 처음 봤어. 오늘 정적이 나와서 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벌써 지금 뉴스가 무슨 소용인가? 예. 놀래가지고 지금 심장이 돌돌 떨리는데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민의힘 뉴스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아니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을 밟아가는데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이면 임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별사를 남겼는데 자신의 성적은 A- 정도로 평가를 하셨고 당대표 출마 여부를 요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고 좀 특이하네요. 예. 그리고 참.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돼갖고 네. 예. 사표 수리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계속 원내대표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신데 단체 문자도 막 쏘고. 예. 아니, 좀 전에도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고별사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본인이 친윤으로 분류돼 있는데 윤에게 아부한 적 없다. 그리고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라고 본다. 그리고 윤은 떠났지만 이 당은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긴제 와서 예. 기차 떠난 뒤에 손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본인이 보여주는 행동하고 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뭐 자꾸 하셨지만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런 분들이 윤석열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청산이라는 것 우리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비대위원장 10대 지식 김용태. 예. 예. 10대 기억위원장은 아닙니다. 기억이 떨어질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청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데리고 온 사람, 윤석열 따라온 사람, 윤석열을 추종한 사람, 윤석열로부터 이익 본 사람들 다 청산돼야 됩니다. 그 중에 권성동이 다 걸리지 않을까요? 예. 야, 그래도 이분이 얘기한 것 중 황당한 게 이게 있어요.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저는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서 김용현 장관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온 행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비겁한 것 같은데. 자기가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김용현 장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자. 당론을 일주일 만에 바꾸면 당내 분열이 우려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자기가 설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말대로라면 이게 안 맞죠. 김용현 수사 결과 보자는 건 지금까지도 뭐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법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분도 검사 출신이니까 네, 그렇죠. 뭐 수사 결과 보고 재판 결과 보고라는 말을 저는 아주 이거 믿기 어려워요. 뻔한 얘기라고 봐요. 그냥 끌면. 시간 끌고 뭉갠다라는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인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말 좀 뭐랄까 골치 아픈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4명의 검사 니은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당도 망했다고 했죠. 4명이 누구겠어요? 윤석열, 한동훈, 권영세, 권성동. 4명이에요. 쌍권과 윤한.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과 윤석열 따라온 사람, 윤석열 데리고 온 사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임명한 그 사주를 받고 또 임명한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국민의힘 당 안에서 뭐 친윤, 친한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뭘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뭘까요? 그 내란 이라는 것과 그 당 소속의 대통령이 탄핵된 내용들을 마치 그 애써 지우고서 뭘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점을 잡으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분들이 있어요. 내란 특검 세게 해달라. 민주당이 세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사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에너지가 없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진단했던 것도 저 되게 이해가 됐는데 이 당은 쪼개질 에너지도 없는 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봉합하고 있다. 먼저 얘기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정희 비평가 이런 원래 맨날 똑같은 원조가 여기 있어요. 저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랑 비슷한 컨셉이네요, 그럼? 명태균 씨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 대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 왜 민주당은 명태균처럼 그런 여론 조작하고 이런 거 못했느냐? 2022년 대선 때.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아니 어떤 분이 항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라 다니는? 그런 분이 그랬어요. 그 불법인데 어떻게? 진짜 못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명태균이 하는 행동들요. 저희도 그 법률적인 규정이 없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다 하던 짓들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하고 저쪽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말이 차이. 뭐예요, 정확하게? 저쪽 사람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가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런 맹탕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데리고 와서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근데 어쨌든 거죠. 중요한 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수도권은 거의 전멸시키고 있는 스스로가 맞아요. 그리고 영남권에서만 살아남은 지역 정당으로 지금 사실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남 자민련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그래서 거죠. 이 부분에 자민련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그나마 자민련 제가 한 훌륭했다. 얘기 아니잖아요. 자민련급도 안 돼요. 자민련은 나름 보수예요. 이 사람들 보수도 빨리 끝내죠. 아, 오늘 그럼 너무 명칭을 힘들어요. 좀 지어주세요. 너무 정신이 없고 더 해야 예. 더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저희가 2부에 오늘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다고요? 예. 아니 지금 10만 원 슈퍼챗 받았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의무감도 있어요. 아니 어쩐지 난 여기 10분 더 해야 된다고 써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와 진짜 어쩔 수 없어서였어. 와, 진짜 난 지난번에도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충격받네. 이 제작진들 아니 지금 동접 좋기 때문에 좀 더 하는 게 나아요. 이럴 때 여러분 동작 빠져줘야 돼. 이러니까 자꾸 이 제작진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 뭐야 이게? 아까 분명히 써 있어서 10분 더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도 뭐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노브랜드 과자 이런 거 말고. 노브랜드 브랜드 있는 좋은 과자 좀 많아요. 먹어요. 노브랜드 왜 그래요? 노브랜드를 가지고. 정영진이 좀 화내요. 줘봐. 과자나 이런 거 하나 진짜 먹게. 자, 소고기 육포라도 좀 주든가. 예. 아까부터 육포 저 다음 얘기했어요. 주에 육포 준비합니다. 맥주도 육포 같이 준비해 예. 주세요. 맥주. 예. 육포만 먹으면 아무튼 꼴 어우야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아무튼 국민의힘의 상황 그렇고 지금 송원석 그리고 네. 김성원 이런 인물들이 둘 다 삼선이에요. 송원석 의원은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맞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그 원내대표. 친한으로 분류가 언젠가 돼서 친한. 예 네. 원내대표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 뭐 그 존재감이나 아니면 의원들 이름이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윤이냐 친한이냐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분 그 김상욱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쪽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제법 친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친한이냐 친윤이냐 뭐 보수냐 뭐 극우냐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친분 관계와 평소에 술 잘 친서 사고 관계. 민원 이런 거 들어오면 서로 잘 해결해주고 이런 그룹들이 20-30명이 있대요. 그러네. 그 사람들이 우르르 흘려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늘 주류를 한대요. 예. 그 사람들이 픽하면은 대표가 된다는 거야. 원내대표가. 그래서 원래 그 나경원 사교 의원 클럽이지. 같은 사람들도 이번에 나오려고 했다가 음. 이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앞에 내세울 거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번에 지금 대리인격으로. 그 2명 거론되는 사람들도 사실 그래요.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송원석 의원은 구설도 많았고 당직자 폭행해가지고 막 고발도 당했었고 이 개표하는데 왜 내 자리 안 만들어놨냐 해서 막 호통치고 막 폭행 논란. 송원석 의원은 그런 얘기가 있었고 김성원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부적절한 예, 또 비가 좀 더 와서 사진 찍기 좋았으면 그것도 좋겠다. 수해복구 뭐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예.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기억력 좋네. 예. 그걸 딱 끄집어내네요. 고추자. 아니 정치인들은 그런 게 한번 나오면 이제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자, 이현주 의원이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퇴청해 네, 이럴 줄 보겠습니다. 아, 주요 인사가 오셨으므로. 너무한다 진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노영희, 장현미 그리고 박진영 세 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